얼마 전까지 결혼을 생각했던 남친이 있었는데 지금은 남이 되었네요. 동갑인 남친과는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 10개월 정도 알고 지내다가 사귀게 된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둘 다 독립을 한 상태였고 나름 나이가 있다 생각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의 집에 오고 가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남친 어머니께서 본가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라며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집 분위기도 파악할 겸 인사드리고 저녁 먹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일 남친과 함께 출발하면서 남친에게는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어머님께서 밥 차려주시는 거니 먹고 나서 뒷정리나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쿨하게 하겠다. 다만 너는 내 옆에 있어라. 식탁에 앉아있던 커피를 끓이던 부엌에 같이 있어라. 거실에서 TV만 보는 꼴을 보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요. 가는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고 남친도 무조건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에도 남친 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지만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음식을 차렸다기보다는 평소에 먹던 반찬통을 냉장고에서 그대로 꺼내주시더군요. 솔직히 초대받아 온 손님이라고 생각했던지라 살짝 기분이 언짢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역시나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하는 분위기더군요.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 먹어서 그런지 다행히 나온 그릇이라고는 수저와 밥그릇 정도라 후딱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고무장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던 남친에게 고무장갑 어딨어? 하고 물었더니 남친 어머니께서 들으셨는지 우리 집은 고무장갑 안 끼고 설거지한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님 고무장갑 안 끼고 설거지하시면 손 상하고 안 좋아요. 다음부턴 꼭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한 1분쯤 지났나?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옆으로 오시더니 찬물로 확 바꾸시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화가 난 사람처럼 발걸음 소리를 크게 내면서 걸어오는 거. 거실에서부터 그렇게 걸어오셔서는 찬물로 바꾸시는데 좀 어이가 없어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이 좀 추운 곳이라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면 습기가 차서 안 좋다고 찬물로 씻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거실로 다시 가셨는데 뒤에서 보고 있던 남친이 한마디 더 거드는 겁니다. 끝나고 싱크대 물기 안 남게 싹 닦으라고. 그래야 좋아하신다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병신 같은 놈 하고요. 그렇게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서 제 손은 팅팅 부어 올랐고 점점 감각이 없어져 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시 따뜻한 물로 틀고 후다닥 설거지를 끝마쳤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났더니 남친 어머니께서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찬물로 하라니까 따뜻한 물로 했구나. 위에 습기가 다 찼네. 저걸 어째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님, 그럼 부엌에선 음식 같은 것도 안 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음식은 하지 하고 답하시기에 음식 같은 거 조리할 때도 가열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습기 차는데 왜 설거지할 때만 유독 습기 찬다고 찬물로 하세요? 그리고 장갑도 없이 어떻게 찬물로 해요? 하고 말했더니 익숙해지면 괜찮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건 익숙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는 제 말을 끝으로 서로 뻘쭘해져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했고 잠시 앉아있다 집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잠자리 바뀌면 잠도 못 자고 집에서 알면 다리 뭉댕이 부러져요. 독립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외박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고 말했더니 본인 집에서 자고 가는 건 외박이 아니라며 유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인사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남친놈이 한다는 말이 조금 살갑게 굴면 안 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심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을 거다. 였습니다. 그 말에 너무 빡쳐서 너 차가운 물로 설거지 해봤어? 정말 너네 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따뜻한 물로 설거지한 적 없어? 고무장갑은 왜 없어? 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쏘아 붙였습니다.
남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무장갑은 모르겠고 따뜻한 물로 설거지는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나 잡으려고 일부러 찬물로 하라고 한 거야? 얼척이 없네. 그걸 알면서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냐? 하고 따졌습니다. 남친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자기 엄마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뭔 개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찬물로 설거지하라는 말 안 했으니까 좋은 엄마지. 그런데 나한테는 찬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웃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얼굴이 빨개지며 씩씩거리길래 내일 당장 찬물로 설거지해보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해라. 똑같은 얘기 벽보고 하고 싶은 생각 없다. 그리고 너 정신 차려라. 하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점심쯤 밥 먹었냐며 아무렇지 않게 톡을 보냈길래 씹었고 퇴근 시간쯤 까꿍 이렇게 톡이 왔는데 그냥 다 씹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점점 기울기 시작해서요. 찬물로 설거지하고 깨달은 게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은 집구석이다 하는 생각과 함께 한 살 더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인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내내 생각한 결과 그냥 헤어져야겠다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얘기도 당사자들 간에만 오간 거라 특별히 부모님들께 헤어졌네 만에 말할 필요도 없는 사이이니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연락을 씻고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집 근처에서 남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저를 잡고 얘기 좀 하자길래 헤어지자고 바로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니 제가 끝까지 헤어지기를 고집하는 걸 보고 잘못했다 하는데 진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계속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손이 찢어지게 차가운 물에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본인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물기 잘 닦으라고 말하는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결혼을 하겠냐.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다. 너한테나 좋은 엄마지 그날 나한테 찬물로 설거지 시키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다.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텐데 나는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없다. 그러니 헤어지자. 그냥 너희 엄마 뜻에 따라 찬물에 설거지 잘할 수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물론 그런 여자가 있을 리 없겠지만 하고 말했더니 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길래 그냥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계속 오는데 안 받았더니 문자와 톡으로 화냈다가 잘못했다고 빌다가 자기 엄마 나쁜 사람이라고 욕한 거 사과하라고 했다가 난리도 아니더군요. 귀찮아서 그냥 다 차단시켰습니다. 미련이라는 게 남을 줄 알았는데 손 찢어지게 설거지한 거 생각하면 당장 달려와서 엎어버린다 해도 시원치가 않은 심정이네요. 그날 시원하게 다 엎어버리고 나오는 건데. 무튼 저는 이렇게 남친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가 뭐라고 너무 급하게 결혼 생각을 했나 싶네요. 어릴 때부터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했던 터라 30이 넘어가니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나 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를 사랑하며 가꾸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왜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김장이며 제사며 명절이며 사귀는 여자 데려다 놓고 하라는 게 많아요. 지네 엄마가 힘들어서 아니면 밥 먹고 설거지라도 해야 보기가 좋아서 입장 바꿔놓고 여자 집에서 남자를 초대하고 엄마 보는 앞에서 야, 상 좀 들어. 상 좀 펴. 반찬 좀 날라라. 하면서 흐뭇하게 웃으면 뭐 이런 또라이가 있나 할 거면서 적당히 좀 하시지. 여자가 머슴으로 들어가나? 두 번째 댓글. 뒤집어 엎지 못했다고 후회하지만 글쓰니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자고 가란다고 자고 갔으면 가정교육이 어쩌고 몸가짐이 어쩌고 그랬겠죠. 잘 헤어지셨습니다. 남친 하는 짓 보니 좀 걱정되는데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조심하세요. 세 번째 댓글. 아무리 결혼 얘기가 오갔더라도 손님으로 간 거잖아요. 집에 찾아와준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게 정상인가요? 결혼하면 한두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닐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처음부터 되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는지. 습기 차는 게 보기 싫다고 미련하게 찬물로 씻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청승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외박하면 안 된다고 하니 유난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개소린지. 남친분 어머니 그리고 남친분 병신 돋네요. 잘 헤어지셨어요. 4번째 댓글. 처음 결혼해서 임신했을 때 한겨울에 설거지 시키면서 찬물로 씻게 했던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참다가 따뜻한 물로 씻었더니 얼른 와서 찬물로 휙 돌리고 가고 또 참다가 따뜻한 물로 씻으면 또 뛰어와서 찬물로 돌리던 악독한 시어머니. 그 다음 주에 자기 딸이 와서 뜨거운 물로 수증기 펄펄 일으키며 설거지하길래 제가 형님 왜 이리 뜨겁게 하세요? 하니 이래야 소독되지 라고 말하는 딸 옆에서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 어찌 그리 악독하고 악독했을까요? 지금은 영 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결국 본인만 손해라는 걸 모르나 봐요. 5번째 댓글. 결혼하면 아주 작겠네요.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조선시대도 아니고 따뜻한 물 나오는데 뭔 궁상이래요. 장갑도 안 주고. 미친 집안이네요. 쓰니도 앞으로는 손님으로 가서 설거지해주는 그런 멍청한 짓은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 더 무시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튼 잘 헤어지셨어요. 헬게이트 탈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집안의 남자 만나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응원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